자, 이번 시간은요,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단어의 지시적, 문맥적 의미, 이런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한 것이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어와 단어의 의미 관계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앞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유의관계는 비슷한 말, 반의관계는 반대말, 상하관계는 포함관계죠. 하나가 상이어고 하나가 하위어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문맥적 적용, 다시 말하면 한저 고유의 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맥적으로 적용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한 10문항 정도 수렴해 봤는데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보기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과제를 먼저 익혀야겠죠. 오르다가 들어간 예문을 찾아보고 그 문장에 사용된 오르다를 유의어 반유로 정리해보자. 오르다도 여러가지 다이어의 의미가 있죠. 문맥에 따라. 살이 오르다 유의어 찌다, 그죠? 살이 오르다 하면 찌다, 살이 찌다. 반유어 살이 빠지다, 이렇게 하면 점검하면 될 거예요. 2번 차에 오르다 승차죠. 유의어 타다, 그리고 반유 내리다, 하차가 되겠습니다. 기세가 오르다, 기세 등등하다. 그래서 유예가 등등하다. 다음에 기세가 한풀 꺾이다, 반이요. 다음 4번 볼까요? 성적이 오르다, 향상되다. 그리고 성적이 반이요 떨어지다, 이렇게 됩니다. 약균이 오르다 하면은 유예가 약균이 상승하단 말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예는 일정 문맥에서 대체가 가능해야 하므로 이때 해석은 퍼지다. 약균이 퍼지다가 되고 내려가다도 아니고 떨어지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 한번 접근했고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단어를 보기 2와 2의 밑줄 친 말과 바꿔 쓰려고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말도 유의관계죠. 어느 것과도 바꿔 쓰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 2를 먼저 보시면서 보기 1의 한자를 이렇게 뭡니까?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로 이렇게 고르고 대체할 수 없는 말을 답으로 연결하면 될 겁니다. 자, 보기 나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아는 대로 말했다. 그럼 진솔하게 자세히 말하다. B번 되겠죠? 보기 2의 첫 번째는 B,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는 자신의 죄를 수사관 앞에서 빠짐없이 말했다. 10번 뭐죠? 진술했다. 응? 그죠? 10번 자백했다. 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말하니까 자백이 옳죠. 그죠? 그래서 10번, 두 번째는 C. 나는 회의 시간에 두발 자유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개진, 그 개진이라는 말이 보기에 있죠. 주장을 밝히기 위해 의견을 내놓다, 말하다. D, B, C, D 됐고요. 그는 자신에 대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항변이 옳죠. 이 부분에는 자기가 지금 이 얘기가 사실과 다르다로 항변하다. 어떤 일에 대항하여 자신을 변호하다의 뜻이니까 첫 번째 대화, 마주 앉아 말하다 라는 표현은 지금 보기 2의 예문 가운데 없습니다. 하여 답이 1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말하다 라는 고유의 문맥적 의미를 한조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유의관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2번 한번 푸셨고요. 다음 페이지 3번 한번 볼까요? 3번. 두 단어 사이의 관계가 다음 보기와 같은 것. 행정부, 교육부, 뭐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 보기의 단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행정부, 교육부는 여러분들 우리 3권 분립 아시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수반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어요? 행정부 수반. 그리고 뭐 국무총리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행정부 아래에 교육인적 자원부가 있죠. 그러면은 행정부가 상이요, 그리고 교육부가 하위요.
이런 기본의 배경 지식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상이어고 하나가 하이어 기준은 뭐다? 이런 것을 상하관계, 다른 말로 포함관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상하관계가 옳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아닌 거, 상하관계가 아닌 거 고릅니다. 1번의 교실 학생은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위관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적인 시험에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세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실 학생,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대등이죠. 서로가 대등하고, 이런 걸 대등한 관계를 이 범주로 묶이는 게 뭐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학교가 상이어에다가 이게 상이어고, 학교, 교실, 학생, 그죠? 또는 선생, 이런 식으로 하위 범주의 어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여기 나오는 학교가 상이어고 나머지 것들은 그게 기속이 되어 있는 하이어들입니다. 교실이나 학생이나 선생. 이럴 때 교실과 학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동위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동위관계. 하위 범주들끼리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동위관계를 하는데, 지금 학교, 교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구하는 답이 됩니다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물론 동위관계까지 개념성 알 것 있느냐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알아두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자, 연결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답. 다른 거 한번 참고해보죠. 자연호수. 호수는 자연에 속하죠. 그리고 언어는 문학에 속하고요. 소설은 문학의 하위범주. 향나무는 나무에 속하니까 앞에 말들이 상이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하이어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는 1번이 답입니다. 4번 볼까요? 다음 보기 밑줄 친 부분의 뜻과 같이 쓰인 것은, 자, 이 가구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4번은요, 여러분들 지금 앞부분에 본 문맥적 의미에서 본 다이어, 굳이 얘기하면 다이어, 또는 이걸 관계 객관적 기준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언급은 않습니다만 다이관계에 있다. 다이어는 발음이 윈이 같지만 표기도 같죠. 동음 이의어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그 안에 선택지 구성은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 동음 이의어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선택지에서 지금 묻고자 하는 문제는 다이어의 뜻이 동일한 것 그러기입니다. 자, 이 가구는 여러 사람의 손이니까 손은 뭐예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노동력.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노동력이다. 그러면 1번에 사기꾼의 손, 수완이나 꾀. 바꿔보면 농간이죠. 농간에 놀아놨다. 농사철에는 손이 부족하다. 일손,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에 일제손에 국권을 빼앗겼다. 4번 집안의 운명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목적격 조사 운명은 되고요. 나의 손에 달려있다 할 때 이때 손은 어떤 영향, 권한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어떤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3, 4번은 5번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힘과 노력 이렇게 되겠죠. 자,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번이라고.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단어 가운데 둘 이상의 언어의 대립이 있는 것, 단어의 대립이 있는 건 뭐라? 반의관계 가운데 이런 경우에 다분대립이라 그러죠. 다분대립. 자, 5번 한번 볼까요? 다분대립. 그러니까 둘 이상의 반의어가 있는 다분대립이라 그래요. 반의어도 여러 가지 있죠. 모순대립이 있고 상대대립도 있고 다분대립. 다분대립이 바로 뭡니까? 하나의 이렇게 벗다 같은 경우에 하나의 단어에 반의어가 여러 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상. 벗다, 치다, 끼다, 쓰다, 또 뭐가 있겠어요? 입다. 문맥에 따라서 반의어가 가능합니다. 벗다 할 때, 치다 할 때 짐을 지다, 짐을 벗다. 그죠? 그 다음에 벗다, 끼다, 안경. 그 다음에 벗다, 쓰다, 모자. 그리고 벗다, 입다는
옷이죠. 의복, 옷. 이런 문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의어상이 셋 이상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반의관계 가운데 다분 대립이라 이름합니다. 자, 일단은 뭐 죽다, 총각, 처녀, 있다, 없다, 어머니, 아버지는 각각의 반의어긴 하지만 이처럼 둘 이상의, 셋 이상의 단어가 대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갈까요? 6번은 한자의 해석이 먼저 되게 됩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출신 부분이 전복이죠. 전이 엎어지다. 전복 한번 보시면은요. 자, 6번에 한자 공부 조금 해보시면서 전, 거꾸로지다, 뭐 엎어지다 이런 얘기예요. 전, 그죠? 전복되다, 버스가 전복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런 것은 엎어지다, 엎어질 복. 죄송합니다. 엎어질 복자가 아니고 엎어질 전자죠. 엎어질 전자. 요게 전자. 자, 뭐 또 다시 엎어지다 이런 얘기. 다시 엎어질 복이다. 전복되다는 것은 엎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걸 알고요. 전복, 그럼 보스가 전복되었다 뭐 이런 문맥에 봐도 지금 종묘사직이 전복하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뭐 한자들이 많네요. 한번 볼까요? 대조외노란 1번을 얘기하죠. 섬 가운데 조그만 오랑캐로서 천지간에 사특한 균을 타고난 것들이로되 오늘날 우리나라의 난신족자와 부하내동하여 난신족자, 이건 뭐 매국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맥상. 또 부하내동은 뭐예요? 바로 부조차 따라간 기어이 우리의 종묘사직. 종묘사직은 국가의 운명이죠. 전복, 뒤엎다, 뒤집어 엎다 1번이 답이죠. 그죠?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엎어질 전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의 한자성어 가운데 7전 잘 알려져 있죠. 8기. 자, 7.8기 7번 거꾸로지다. 엎어져도 8번 일어나다. 그래서 실패 굴하지 않고 다시 의지를 가지고 굳게 일어섬을 뜻하는 7.8기 할 때 이때가 엎어지다, 거꾸로지다 뭐 이런 실패의 의미를 뜻하죠. 자, 연결 한번 해두시고 이어서 7번 갈까요? 다음 질문에서 예측과 예상. 여러분 예측과 예상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예측하다, 예상하다는 이의관계, 비슷한 말, 문맥에서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1번 체결과 타결, 07번에 자, 체결이다, 타결이다 하는 말 좀 다르죠? 체결은 조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사가 들어가고요. 체결, 또 실사, 매질 결자. 이 체결은 조약을 맺다. 그죠? 나라 간의 어떤 약속 관계, 그런 조약을 맺다. 타결이다 할 때는 의견이 대립되는, 일단 여러분 타결이다 할 때 의견이 대립됩니다. 타결. 결혼 똑같아요. 의견이 대립될 때 양보하여 일을 마무리하다. 일단 타결되었다. 의견이 대립될 때 약간씩 양보하겠죠. 양보하여 뭐다? 마무르다. 자, 이걸 타결이라고 합니다. 뭐 열문하니까 길진 않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연결해서 이해를 좀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체결과 타결은
엄밀히 뜻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의관계로 어떤 문맥에도 대체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인격과 인품, 모순과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죠. 앞뒷말이 어긋남, 납득, 수긍, 오만과 거만은 일정 문맥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의관계에 합합니다.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8번 갈까요? 8번. 민출친 기업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성어를 물어내요. 고요와 바꿔 쓸순. 유의어 관계에서 응용된 문제죠. 자, 8번에 보면 우리 3대에 그죠? 겹고 틀다 이런 말이 있어. 고요에. 병화 덮기는 서로 겹고 틀던 수제라. 서로 두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선의의 경쟁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런 문맥에서 유사한 한자성어는 뭐 많아요. 실력이 비슷하여 어떻습니까? 실력이 비슷하여 어금버금하다. 그래서 우애를 가릴 수 없다. 남형, 난제, 용호, 상박 그죠? 뭐 이런 표현이죠. 이번에 난형, 난제가 답이고요. 자, 그 나머지 8번에 1번 조삼모사는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중국의 저공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줄게 그리고 저녁에 4개 줄게 이러니까 원숭이들이 저녁에 4개 주는데 아침에 왜 3개밖에 안 주지 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데모를 하고 반항을 하고 막 시끄럽게 이랬습니다. 잠시 생각한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얘들아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야 저녁에 3개 주는데 아침에 4개씩 준다네. 이거 참 좋은 일이다 해서 타결됐다고. 이게 바로 문제. 금방 한 의견이 대입될 때 타결됐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타결됐다고 막 기뻐 날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화에서 저공이라는 사람은 약간의 똑같은 물량 아닙니까? 그죠? 간특한 꾀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두고 언급을 할 때 조삼모사라 그럽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조변석계니 조령모계 같은 것은 표현이 엇비슷하지만 조변석계, 조령모계 이런 것들은 아침에 영을 내렸다가 저녁에 바꾼다는 변화가 심하다의 뜻으로 읽히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철중쟁쟁 8번의 3번은 그 쇠 가운데 쟁쟁거리는 새니까 동년배 중에 실력이 탁월함을 뜻하고요. 수마가 앞에는 박차와 뜻이 같죠. 옆에다가 한번 그렇게 3번 보면은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일을 잘하기 위해 북도도 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하다 하는 말 아시죠? 이 박차라는 것은 우리 그 승마할 때 기수들 그죠? 승마할 때 기수들 장화 뒤에 보면은 장화 뒤에 이렇게 쇠가 있어 쇠. 쉽게 얘기하면 서부 영화에 보면 왜 이런 장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 그 보안관들 신고 다니는 장화. 이 장화 뒤에 보면 이런 거예요. 단풍림프로 된 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기능이 뭐냐 하면 얘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탁 달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달려보세요.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면서, 그죠? 말을 보고 빨리 달리라고 배를 탁탁 차는 기능을 합니다. 말이 일을 하고 달리고 있는데 더욱더 잘하라고 북도도 주는. 그래서 그걸 주마가 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라는 뜻으로 박차와 뜻이 같다라는 것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교회 별처는 이 가르침은 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진리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되는 것이다 라는 이심전심과 같은 뜻입니다. 자 9번 가죠. 9번 민출친 기업과 대립되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한번 보죠. 이 수능에 한번 나온 문제죠. 자 동영화가 여백이 많아 성긴 기본형이 뭐예요? 9번의 기본형은 성글다 그죠? 그 다음에 성기다. 기본형이 성기다죠. 얘네들 둘 다 표준어입니다. 복수 표준어. 이건 간격이 뜨다. 둘 삼을 했답니다. 둘 사이의 간격이 뜨다. 드문드문합니다. 성긴 눈 내린다. 하늘엔 성근별 드문드문한 별이겠죠. 그럼 이 간격이 뜨다. 성글다. 이런 뜻이라면 성글다, 성기다의 반대말은 반연은 어떻게 되다? 근데 이 촘촘하다. 하늘에는 촘촘한 별, 촘촘하다. 또 하나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배다라는 게 있어. 배다.
이 배다는 아이를 배다하면 완전히 배다는 동음 이어가 되겠죠. 배다는 또 아주 이름들이 촘촘하다 배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베게 심어라 하면은 간격을 좁게 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다 촘촘하다. 이게 유의어 성글다 성기다. 이게 뜻이 같으니까 이렇게 반의어 관계를 띱니다. 1번 배다가 답이고요. 이번에 엉성하다,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뜻이겠죠. 내용이 부실하다, 야무지다, 단단하고 굳세다, 푼푼하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푼푼하다, 모자람없이 넉넉하다, 모자람없이 넉넉하다, 느슨하다 하면은 어떤 관계가 헐겁다 이런 얘기죠. 뭐 느슨하게 늘어진 고무줄 이런 얘기하죠. 헐겁다. 자, 10번 풀어볼까요? 밑줄 친 생존과 삶의 의미상 유사관계. 생존 삶을 그대로 단어 자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지문이 부여됐을 때는, 여러분 주어졌을 때 지문 속에서의 문맥적 의미의 해석을 내리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 부분에 이것이 충족되면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삶,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삶, 이런 문맥이니까 생존이 무엇입니까? 생존이 상이합니다. 이건 생존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했고, 이걸 넘어서서 삶 하면은 지금 문맥적 의미가 삶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죠. 단순히 살아있다, 이걸 넘어서서 삶을 의미하니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생존이 보다도 포괄적이고, 그죠? 이게 포괄적이고 상이어고 삶은 하이어가 되겠다, 그지?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생존일 수는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생존이 상이어, 삶이 하이어 해서 상어관계입니다. 곤란한 얘기예요. 강과 바다, 식물, 생물, 남자, 여자, 작품, 명작, 4번이다, 그죠? 작품 하면은 명작, 그죠? 작품 속에 졸작도 있고 명작도 있고 그냥 뭐 그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작품이 상이라면 명작이 하이어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작품이라고 할 때 자기 인생에서 인생을 비유컨대 명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강의를 이렇게 해나감에 있어서 모든 일에 다 가능하죠. 강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명품 강의가 돼야지 뭐 졸작 강의가 되면 조금 머릿수가 없잖아요. 있겠죠? 과연 명품인지 졸작인지는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국어 능력을 얼마나 여러분의 실력을 이렇게 견인해 올렸는가 하는 판단,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들어두셔서 여러분의 지식을 배가하기 바랍니다. 자, 잠깐 여유 뒀다가 어휘의 용법 4절 우리 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